이제 여기 있는 슬라이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봤던, 물론 뒷부분은 조금 남겨둔 부분들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복습을 조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그대로 복습을 좀 해봅시다. 자, 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수식과 연산자나 이 시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왜냐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둬야지 이제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수식도 만들 수 있고 연산자도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금방 이렇게 문법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수식과 연산자는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중요한 내용들이 산술연산자, 논리연산자, 관계연산자가 뭔지, 그리고 이것들의 우선순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번 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죠. 연산자들이 있고 연산자들이 어떤 내용이 있고 연산자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연산자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연산자부터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지, 실행 순서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산자를 잘 우선순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쭉 지난 시간에 이제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일단 이제 항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P 연산자의 수가 하나 있으면 단항, 두 개 있으면 이항 연산자, P 연산자의 수가 세 개 있으면 삼항 연산자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 오케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산술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의해야 되는 게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다. 뭐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다. 뭐에 비해서? 관계 연산자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논리 연산자에 비해서도 우선순위가 높다. 이제 관계는,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산술 연산자가 가장 높고,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연산자 중에서 산술 연산자가 가장 높다. 물론 다항 연산자 또는 뭐 그 이외에 다른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은 우선순위도 있긴 한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써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쓰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아둬야 된다. 나머지 연산자들은 이제 그때그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뭐 좀 이렇게 참고를 하고 그때그때 숙지를 하면 되고, 이 세 가지 연산자가 제일 중요한 연산자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칙 연산자, 사칙 연산,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연산도 산술 연산에 포함되고 나머지 연산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산술 연산자이죠. 산술 연산자. 자, 그리고 이 거듭제곱은 컴퓨터에서는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은 시어 내에서는 연산자가 따로 없어요.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연산자는 따로 없고 단순히 이렇게 두 번 곱해주면 거듭제곱의 역할을 한다. 두 번 곱해주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수식을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실습을 통해서 쭉 해봤을 거고,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많이 내지 않고 있죠. 그 앞쪽에 있는 부분들, 쉬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과제들이 조금 나갈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지금 내용들을 복습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약간의 좀 워밍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좀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방법은 실습을, 여기에 있는 실습들을 차근히 잘 따라와야 된다. 오케이. 자, 오케이. 실습을 잘 따라와줘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나눗셈 연산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수끼리 나눗셈을 할 때와 실수끼리 나눗셈을 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 정수끼리 연산을 했으면 목도 결과도 정수가 되고, 정수와 실수가 같이 하면 실수와 나눗셈이나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도 실수의 결과가 나온다. 근데 만약에 실수와 정수가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4.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타입이 더 그, 큰 쪽으로, 여기서는 실수 형태로 얘를 7을 변환을 해서 7.0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얘 두 개를 연산을 한다. 그래서 결과는 그대로 1.75가 나온다. 1.75가. 그래서 정수와 실수 형태가 있으면 정수도 실수 형태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버린다. 그래서 더 큰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하고 계산을 한다. 아마 조금 이따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부호 연산자도 있고, 그리고 이 연산자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연산자. 이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이죠. 피연산자 개수가 하나이죠. 이게 하나의 수식이면 피연산자 x가 피연산자 하나만 있죠. 그리고 연산자 하나 있고, 그래서 정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정감 연산자라고 하고, 실행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대체 이해를 실행시키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뭐 충분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하고 있겠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계산하는 부분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약간 좀 특이한 연산자라고 보면 돼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수학하고 수식에서 나오는 수학에서 나오는 수식에서 이, 그러니까 이꼴 연산자, 등호 연산자하고 여기서 시험에서는 다른 거다. 시험에서는 얘를 대입 연산자로 사용한다. 대입 연산자로. 그래서 어떤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이다. 오케이. 이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 연산자가 나오면 이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는 산술 관계 논리가 있으면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다 계산을 하고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대입 연산자를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개 결과를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하니까 결과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이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방법이죠.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근데 왜 컴파일 오류가 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오케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수식들이 헷갈리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게 이퀄 연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에서는 이게 뭐다? 할당 연산자이다. 할당. 어사이먼트.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두 개 더한 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된다.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잘못된 수식이 아니에요. 그 수학에 있는 수식하고 약간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자, 그래서 대입연산의 결과값은 항상 그 대입된 값이 대입연산의 결과값이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수식이 주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자, 이 수식에서 대입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관계연산자보다 산술연산자보다 낮기 때문에 산술연산자부터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여기에 대입한다. 연산자에 의해서. 그러면 대입연산자의 결과는 연산된 값이 실제로 결과값이 되고,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최종 값은 9가 되고, 그래서 10하고 9하고 두 개 더해서 더한 결과를 y에 집어넣는다. 오케이. 방금 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입연산자가 두 개 있으면 뭐부터 먼저 할 수 있을까? 뭐부터 먼저 할 수 있을까? 자, 대입연산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연산자 결합성 또는 연산자 결합 규칙이라고 해요. 연산자 결합 규칙.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가 두 개 있으면 연산자 결합 규칙은 이렇게 좌에서 우에서 좌로 우에서 좌 결합 규칙을 가진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부터 먼저 실행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부터 먼저 실행하고 그러면 이만큼 실행한 결과는 값이 3이 될 것이고 이 3을 어디에? y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개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실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걸 실행한다. 이런 것들 우리는 연산자, 결합성, 결합규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조금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가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는 연산자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있는 거죠. 결합규칙, 결합성을 그 규칙을 따른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크게 무리 없이 따라왔을 거라고 보고 실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실습을 그러니까 해봤어야 이미 실습을 하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내가 조금 있다가 그 실습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혹시 지금 실습을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못 해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조금 이따 실습 시간 줄 테니까. 자, 그리고 복합 대입 연산자도 지난 시간에 좀 배웠죠. 복합 대입 연산자도 배웠고, 사실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사실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복합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실제로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온 연산자, 두 번째 나온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이다. 관계 연산자. 그 관계 연산자는 둘 사이의 관계인 거죠. 두 개의 피연산자 간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그 관계는 반드시 참이냐 거짓이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 그림이 적절하게 좀 잘 있는데 x와 y 둘 간의 관계를 이 관계를 따져서 관계를 평가해서 그 관계를 평가해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를 따질 수 있는 연산자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x와 y가 둘 다 같은가? 라는 연산자예요. 근데 x하고 y 두 개 값이 같으면 true, 참이 될 것이고 다르면 false, 거짓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true, false 이렇게 있죠. 자, 이게 뭐 x가 y보다 크냐, x가 y보다 작냐, x가 y하고 다른가. 이게 이제 얘는 not equal이라는 뜻이에요. not equal. 여기 느낌표, 느낌표하고 이렇게 어사이먼트 기호가 하나 있으면 같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결과값을 우리가 확인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고 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쓰는 수식하고 이렇게 쓰는 수식하고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식에서 알고 있는 이꼴, 동일함 뭐 그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유의해야 될 게 수학에서처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실제로는 이 컴퓨터에서는 그 비교하는 연산을 하나하나 다 표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x가 2보다 2가 x보다 작냐고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x가 5보다 작은 경우 작냐, 그리고 둘 간에 자, 얘는 이제 뒤에 나오는 논리 연산자인데 이건 조금 이따 봅시다. 어쨌든 이런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를 이제 뒤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관계 연산자까지 나왔고, 이제 논리 연산자를 한번 봅시다. 논리 연산자를 보기 전에, 자, 오케이. 자, 이 수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 수식 계산하면.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괄호 안에 있으니까. 참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관계 연산자는 모든 것은 다 결과는 참과 거짓으로 표현되고, 사실 저 참은 사실 참은 값이 1이고 거짓은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 이 안에 내역이 이거 계산해 보면 뭐죠? 참이죠. 참이면 값이 뭐라고 했어요? 1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5. 그래서 1 플러스 5. 그래서 얘는 6이래요.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는 값이 6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산자, 논리 연산자 한번 봅시다.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이 어떤 참과 거짓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 조합을 따질 때 사용을 한다. 참과 거짓의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해서 따지는 연산자. 그러니까 따진다는 게 결국 뭐 평가하는 연산자이다. 마찬가지로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이에요.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인데, X 논리 연산자 Y라고 되어 있으면
있으면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 값도 1이면 이 연산의 결과는 이 연산의 결과는 1이 되는 어떤 두 가지 조건의 조합을 우리는 계산할 때 따질 때 논리 연산자가 되고, 지금은 x만 되어 있는데 이 x가 어떻게 표현될 수도 있죠. 어떤 수식이 될 수도 있죠. x가 수식이 될 수도 있어요. 뭐 a가 b보다 크냐 이런 수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y도 그렇죠. y도 x 작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와 이 연산의 결과 두 개를 조합해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논리 연산을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 개 조건을 조합해서 뭔가 참과 거짓을 따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놀이공원에 갔어요. 놀이공원에. 자, 놀이공원에 가면 어떤 특정한 그 놀이공원 기구가 야, 놀이공원에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 어떤 특정한 놀이기구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러니까 7살 미만은 못하는 놀이기구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키가 150을 넘지 못하면 150 이상이 안 되면 놀이기구 또 못하게 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놀이기구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놀이기구를 타려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죠. 키도 15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초등학생 이상, 7살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자, 어떤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따질 때 우리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참여해야지 놀이기구에 탈 수 있게끔 입장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동화된 뭐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논리 연산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이제 이런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세 개밖에 없고, x와 y가 이렇게 생긴 연산자 우리는 AND 연산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생긴 거는 OR 연산, 이렇게 생긴 연산자는 NOT 연산이라고 그래요. 연산. x와 y가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참인 경우, x와 y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 x가 참이면 거짓, x가 거짓이면 참. 자, 오케이. 이런 연산자가 있고, 이런 엔드 연산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방금 우리가 했던 예시하고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입사 원서를 받았어요. 입사 원서를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조건을 나이는 우리는 30세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는 받을 거고, 그리고 토익 점수는 7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우리는 그 접수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런 조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 참 둘 다 참, 이 조건 계산하고 이 조건 계산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또 이 연산자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참인 경우에만 참이 된다. 오케이. 자, 오와 연산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된다. 오와 연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와 연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키보드에 아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잘 모르면 키보드에 엔터 키 위에 있는 이렇게 그 버티클 바 세로로 세워져 있는 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 줄을 두 개를 타이핑을 하면 이 오와 연산이 돼요. 오케이. 자, 논리 연산의 계산 과정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한다.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얘는 0이 나올 거고 얘는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얘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계산 결과 먼저 실행, 이 계산 결과 먼저 실행,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계산한다. 잘 살펴보면 얘는 관계 연산자이고 얘는 논리 연산자예요. 그런데 관계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얘기했죠. 굳이 괄호 안 쳐도 되겠죠. 뭐 어차피 관계 연산자가 먼저 계산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괄호를 묶어줘야 된다. 왜냐?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간단한 수식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우리가 안 쳐도 되는데, 근데 프로그램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괄호를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읽거나 작성할 때 헷갈려요. 반드시 괄호를 묶어줘야 된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참이면 1이 생성되고 거짓이면 0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not 연산이 나오는데 not 연산자는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반전만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항도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값이 있으면 얘를 not을 연산을 시키면 이런 not을 하면 0이 되고 2하고 3 같지 않으니까 이 결과는 0이 될 것이고 0의 부정은 1이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얘 값이 여기가 not 연산하고 3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 이렇게 돼 있으면 자, 3도 참이에요. 참. 그러니까 참이라는 게 사실 참은 우리가 1이라고 했고 거짓은 0이라고 했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참은 0을 제외한 모든 값은 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잘 유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결과값으로 나올 때는 참 거짓은 그냥 0하고 1로만 결과는 리턴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피연산자의 값이 3이면 이게 관계 연산, 논리 연산을 할 때 0이 아니면 참으로 간주를 해요. 참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3이 있으면 이거는 참이네. 그런데 앞에 이 느낌표가 있으면 이제 반전 not 연산자이죠. 그러면 참이니까 그 짓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얘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이 있어도 0이 되고 not 연산으로 3이 있어도 결과는 0이 된다. 오케이. 글자가 1이 있어도 결과는 0이 되고 난연산으로 3이 있어도 결과는 0이 된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제 논리 연산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이게 지금 논리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 1, 2, 3 중에 하나이다. x는 1, 2, 3 중에 하나이다. 오케이. 그리고 x가 60 이상이고 100 미만이다. 60 이상이고 100 미만이다. 오케이. 이거 둘 다 만족하면 이 조건이 되는 거죠.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둘 다 아닌 경우가 이 문장이죠. 둘 다 아닌 경우에 해야 되니까 and 연산을 해야 되죠.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습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자,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윤년 계산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윤년의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개 있죠. 조건이 3개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조합하려면 무슨 연산이 필요하다? 논리 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는 제외할 거래요. 그래서 그 지금 앞에 두 가지 조건문은 이제 이걸로 표시했어요. 오케이,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에요. 그 연도를 4로 나누고 나머지가 0인 경우에, 자, 근데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걔는 윤년이 아니래요. 그래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값.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바깥에 큰 괄호를 한번 쳤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지 윤년이죠. 자, 그런데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그냥 윤년이래. 이 앞에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냥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는 윤년이래. 그래서 이 앞에 조건하고 상관없이 얘는 윤년이기 때문에 5월 연산을 이렇게 뒀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게 항상 시험이 아니고 진짜 어쨌든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일을 컴퓨터한테 잘 시키려면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잘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헷갈리면 뒤에 가면 조금씩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혹시 뭐 지금 뭐 물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충분히 못할 수도 있고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도 헷갈릴 수 있는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뒤에 나오는 이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이 수식이 너무 길다. 그럼 나는 이 수식을 그냥 잘라서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나는 이게 수식을 그냥 좀 뚝뚝 띄어서 좀 따로따로 너무 복잡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띄어서 계산해 봅시다. 자, 혹시 아직까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안 돼 라는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물론 다른 컴파일 도구가 있으면 뭐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초보자들이 이해하기는 좀 쉬우니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쭉 잘라서 A 내가 A, B, C 이런 변수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니까 int A, B, C A, B, C에다가 이거 한번 계산해보고 내가 의도한 대로 값이 맞는지 이렇게 쭉 하나씩 좀 잘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절트에는 여기에는 값이 A죠. 여기에는 값이 B, 여기에는 C.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리절트를 출력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빌드를 해서 솔루션 빌드하고 빌드를 했어요. 성공을 했죠. 빌드하고 성공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테스트 디버그에서 우리가 F10번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한 줄씩 실행이 된다고 했죠. 한 줄씩 실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또 F10번 눌러볼게요. 또 F10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F10번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누르지 말고 그냥 키보드에 있는 F10번을 그냥 누르면 넘어가요. 키보드 단축키 F10번. 자, F10번 또 눌러볼게요. 입력을 하라고 그러죠. 그럼 연도를 2021년 올해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키보드를 여기 한번 가져가, 아니, 마우스 커서를 여기 한번 가져가 볼까? 뭐가 보이지? 2021년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지금 알려주죠. 이게 아주 좋은 도구이죠. 2021년이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실행이 잘 안 되면은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실행해 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2021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 위에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실행이 잘 됐다는 얘기이죠. 자, 그래서 디버그 10번. 자, 그럼 원래 A에 있는 값이 A에는 이제 어떤 아무 값도, 그러니까 쓰레기 값이 이제 A에 아무 의미 없는 값이 있었는데, 이 계산한 결과를 여기에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럼 A의 값이 뭐가 들어갔어요? 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A에 이렇게 값이 0이 들어갔네. 값이 0이 들어갔네.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또는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A의 값이 0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 한 줄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값이 0이에요. 오케이, 좋아. 2021년을 4로 나누면 그 값이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값이 0이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이 평가를 해보니까 거짓이야. 2021년을 4로 나눈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거짓이 있기 때문에 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 확인을 안 해봐도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B에는 또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어떤 값이 계산된 결과값. B에 값이 1이 들어갔네. 오케이. 1이 들어갔어요. 자, 뭐 100의 배수가 아니니까. 아닌 게 맞으니까. 아닌 게 맞으니까. 그리고 C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볼 거 0이에요. 자, 그러면 A가 0이고 B가 1이죠. 이 두 개 평가하면 뭐가 돼요? 둘 다 1이 되어야지 결과가 1일 건데 A는 0이고 B는 1이기 때문에 결과는 false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갖다 대니까 어때요? 이건 처음 보네. 이렇게 마우스 커서 드래그하고 가져가니까 이거 아주 좋은 기능이 새로 생겼네. false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드래그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가져가 보니까 false구나 하고 이렇게 알려줘요. 오케이, 이거 C는 보자. C는 값이 이제 0이죠. 이제 이 0하고 얘는 false니까 값이 뭐죠? 0이죠. 그 둘 다 0이죠. 둘 다 0이면은 이 y 연산 값이 뭐예요? 0이지. 뭐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경우에만 이 1인데 둘 다 0이면 값이 0이죠. 그래서 리절트에는 값이 뭐가 들어갈까? 0이 들어가겠죠. 리절트에는 값이 0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0이 들어갔고,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리절트를 출력해보니까 여기 리절트는 0이에요. 그러니까 리절트가 0이라는 얘기는 너가 입력한 2021년은 6년이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끝내면 되죠. 오케이.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한 줄씩 한 줄씩 실행을 해보고, 이게 만약 이 줄이 길다 하면 좀 줄을 좀 잘라서 이렇게 실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산자, 사막연산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이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미 지난 시간에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콤마 연산자는 나오면 앞에 거 먼저 계산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x 플러스 플러스 땡땡 세미콜론 그리고 y 플러스 플러스 세미콜론. 그러니까 이 두 줄로 표현되어야 되는 문장인데 그냥 한 줄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한 줄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한 줄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한 줄로는 잘 안 써요. 프로그래밍 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 짧은 수식은 한 줄로 쓸 수도 있는데 보통 한 줄로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짧은 문장들 한 줄 쓸 수 있고 콤마가 있으면 그냥 이거 먼저 실행하고 이거 먼저 실행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 연산자는 넘어갈게요, 일단. 자, 타입캐스팅.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해야 돼요. 타입캐스팅은 자동으로 형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명시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명시적으로 형을 변환할 수도 있다. 자동으로 형 변환하는 케이스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실수는 값이 소수점까지 포함되어서 자동으로 형이 실수로 바뀌어버리고 정수의 변수를 만들었는데 정수 변수 안에 실수 데이터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소수점짜리 밑에 잘려버리죠. 그래서 자동으로 실수가 정수로 형이 변환돼 버렸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동형 변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대입 연산을 할 때 자동으로 형이 변환된다. 대입 연산을 할 때 자동으로 형이 변환되는 경우이고 또는 정수 연산 실행할 때, 사칙 연산 실행할 때 또 형이 변환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조금, 이제 나오는구나. 조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면, 인티저하고 더블 형태, 그래서 정수하고 실수 형태가 있으면 얘도 실수 형태로 바꿔버려요. 형을 임시로 바꿔요. 임시로 바꾸고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가 실수로 나온다. 그래서 수식 계산할 때 또 자동으로 형이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명시적인 형 변환. 명시적인 형 변환은 앞에 우리가 가로 열고 닫고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앞에다가 넣어주면 얘는 형이 바뀌어버린다. 명시적으로 형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하면 1.23456이라는 값이 앞에 int 형태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이 값이 int형으로 바뀌어버려요. int형은 소수점 뒤에 있는 소수점 다 버리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나오는 예시. 예시. 자, 연산 우선순위 를 잘 살펴봅시다.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할지에 대한 규칙이에요. 어떤 연산자를 먼저 계산할지에 대한 규칙이고 이 연산 우선순위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덧셈하고 곱셈하고 있으면 곱셈이 먼저 우선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은 연산 우선순위를 따라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가장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 우리는 이 연산자 봤죠? 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이런 연산자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잘 살펴보면 이 후위 정감 연산자 x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이 정가하는 게 뒤에 있으면 우리는 후위 정감 연산자 앞에 있으면 전위 정감 연산자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연산자들이 있구나 정도 잘 이해하고 중요한 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 일단 대략 그 복합 연산자들이 좀 있고, 콤마 연산자가 좀 있고. 대략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대략 이 정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가 가장 높죠. 가장 높다는 게 이제 이 산술 관계, 논리, 대입. 자, 이 네 가지 연산자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산술이 가장 높고 관계가 두 번째, 그다음 논리, 그다음 대입이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결합성, 결합 규칙이 있는데 결합 규칙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선상에 있는 동일한 연산 순위에 있는 연산자들이 여러 개 있으면 결합 규칙은 좌에서 우다. 좌에서 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나누기 4, 그 다음에 나머지 3. 만약에 이런 수식이 있어요. 근데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들이 뭐예요? 다 똑같죠,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똑같아요. 근데 이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의 결과값을 x에다 집어넣으래요. 뭐부터 계산할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똑같은데. 자, 이럴 때는 이 결합 규칙을 따라야 돼요. 좌에서 우면, 좌에서 우면 이쪽이죠. 좌에서 우. 그럼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자, 얘 두 개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 또 얘하고 계산하고 또 그 결과 얘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x에 집어넣으면. 왜냐하면 대입 연산자 맨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들도 동일한 이 결합 규칙 원칙을 따른다. 똑같이 동일한 우선순위가 있으면은 이 결합 규칙을 따라야 된다. 대입 연산자는 아까 봤듯이 우에서 자죠. 대입 연산자는. 그래서 x는 3이 있으면 우에서 자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 3을 집어넣고 여기 3이 되고 결과값이 3이 되고 결과값을 다시 3에 집어넣고 이렇게 됩니다. y는 x는 3 이런 수식이 있으면 이렇게 이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규칙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방금 봤던 결합규칙. 자, 그리고 미니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화씨와 습씨로 바꾸는 수식이 조금 있고, 자, 이 수식이 있고 여기서 보면 온도를 화씨로 바꿔주세요, 섭씨로 바꿔주세요,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수식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이 수식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F템프로 온도가 들어오면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겠죠. 근데 5 나누기 9 하면 값이 뭐예요? 값이 정수의 값이 나오고 그 정수의 값은 0이 나와요. 0이. 근데 0 곱하기 아무리 어떤 값을 해도 값이 어떻게 되죠? 0이죠. 잘못된 계산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실수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지 정확한 값이 나온다. 값이 나온다. 또는 이렇게 앞에다가 더블 형태, 뒤에다가 또 더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형 변환시켜 줘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5.0을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해줘도 되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도 나갔던 부분이고 이제 복습을 하도록.